지금 제가 발표할 것은 좀 일반론이 아니고 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인터넷에서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미래 인터넷은 더욱더 그럴 거고 계속 네트워크 헤테로지니티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조그마한 부분의 연구를 네트워크의 헤테로지니티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이슈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연구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지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 아시겠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으면 그걸 다 연결시켜서 그걸 서로 통신하게 해주는 게 컴퓨터 네트워크고요. 그게 점점 커진 게 인터넷인데 정말 60년대에는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참 혁신적이었죠.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계속 나오고 엄청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계속 하다가 그 중에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다 독립적인 서로 통일이 되지 않는 거의 춘추 전국 시대 비슷하게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많이 퍼졌던 시대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 그게 90년대 중반 후반에 초반부터 TCP/IP로 완전히 한 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완전히 TCP/IP로 완전히 다 표준화되고 지금은 TCP/IP 사용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TCP/IP가 이렇게 다 세계 석권할 정도로 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토콜 얘기는 잘 안 나오고 TCP/IP 내용만 보는 게 많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TCP/IP가 완전히 확정돼서 많이 쓸 거라고는 그렇게 확실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통일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HTTP, SMTP, DNS, 텔넷, FTP 같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 이게 통일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잘 살고 그러는 건데 근데 계속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하나 있으면 그냥 TCP/IP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그래서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한계점이 드러나고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래서 잘 그게 표준화됐던 게 이제는 다시 조금 여러 가지 또 어수선해지기 시작한 느낌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HTTP, DHCP, QoS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 생기고 어쨌든 엄청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게 TCP나 UDP는 완전히 TCP/IP에서 완전히 표준화된 거라서 누구나 다 있는데 이렇게 새로 생긴 QoS 지원한다든지 새로운 HTTP나 DHCP처럼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 같은 거는 그게 표준화로 그냥 다 쓰이지 않고 그냥 일부분 컴퓨터에서만 쓰이고 특히 Qo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그냥 퍼뜨리지 못하고 그냥 제한적으로 그냥 쓰이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TCP/IP에다가도 새로운 기능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 결국 네트워크 레이어 이렇게 확장하는 게 새로운 프로토콜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그냥 다 TCP나 UDP처럼 다 퍼지지 않고 그냥 각각 다 따로따로 쓰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난무한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TCP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난무했다가 컨버지 됐다가 다시 나무한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충 경향이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IPv4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미래 인터넷이 정확히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미래 인터넷이 만약에 표준화돼서 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엄청 난무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뭐 그래서 헤테로지니티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래서 뭐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들고 또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생기면은 또 이걸 프로토콜을 정의한다고 해서 정의하고 뭐 그냥 어디 기관에서나 뭐 어디 학교에서 그 구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써야지만 이게 네트워크 프로토콜 쓸모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CCP, 뭐 TCP, UDP는 뿐만 아니고 뭐 DCCP 같은 뭐 그런 end-to-end 프로토콜 같은 것은 그러니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그 둘 사이만 그 두 개만 그 end-to-end이기 때문에 그 두 개만 그걸 지원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잘 돌아가는데 뭐 다른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QoS 같은 걸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RSVP 같은 거 그런 거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end-to-end 프로토콜 아닌 그런 것들은 그 중간에 있는 러터들이 모두 다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해야지만 그게 뭐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뭐 꼭 그게 다 있지 않더라도 있는 게 더 좋은 것 프로토콜도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뭐 한 그림으로 좀 그 개념을 보여준다면은 만약에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컴퓨터는 아니더라도 그 어쨌든 자기가 통신하려면 모든 그 컴퓨터가 모두 똑같은 기능을 다 지원한다고 치면은 뭐 똑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그런다고 치면은 그냥 지금 현재 그냥 IP 라우팅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서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조그만 조직 내에서의 네트워크나 그 유선 네트워크나 뭐 그런 거는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에서 그 라우터들을 다 그냥 유괄적으로 구입해서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구입하고 그걸 설치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미래에는 저의 생각도 그렇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미래에는 한 가지 뭐 라우터 그 표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oS 프로토콜이 한 가지로 다 집적되고 다른 여러 가지 표준이 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다 한 가지로 그 집적되는 게 아니고 아마 앞으로는 계속도 특히 무선 네트워크나 그런 거는 기기가 자신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 사는 것마다 다 틀리고 그 제조사에서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하는 것 잘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못 지원하는 게 있을 테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다를 텐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똑같은 QoS 프로토콜 지원해야지 뭐 QoS가 잘 된다 하면은 좀 삥 돌더라도 아까 같은 그냥 직접 제일 작은 쇼트스 패스로 가는 것을 좀 삥 돌더라도 그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지원하는 라우트를 가는 게 아마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삥 돌면 나쁘겠지만 어쨌든 조금 삥 도는 정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v4 네트워크도 그렇고, 미래 인터넷에서 한 가지 나온 얘기가 이중수 형성, heterogeneity가 그러니까 기기의 종류가 많아지고 하니까 heterogeneity가 더 커지고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오히려 미래 인터넷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가 네트워크 상에 있어서 이걸, 아주 다양하게 그냥 좋은 루트를, 찾는 게 좀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지는 않으려고는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단, 지금 제가 여기서 연구 좀 시작한 단계인데,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것은, 좀 너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그 환경을 좀 제한을 두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제한을 두는 게, 모든 네트워크
노드가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모든 네트워크 노드가 일단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다 통일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v4 네트워크에서는 뭐 IPv4 다 쓰지만은 그 위에서 뭐 DCCP 지원하든 뭐 ECN 지원하든 뭐 RSVP 지원하든 그거는 다 독립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인터넷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서로도 다 통신할 수 있도록 잘 통신할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래 인터넷이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연구는 운영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될지는 뭐 어쨌든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그 네트워크 케이퍼빌리티나 뭐 프로토콜 같은 게 그러니까 RSVP, DevServer 뭐 그런 것 프로토콜들이 다양하게 그냥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헤테로지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그 네트워크에서 그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그 갈 수 있는 네트워크 패스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트리하고 더 비슷한 지금의 인터넷보다는 미래는 더욱더 메시 쪽으로 갈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뭐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네트워크 환경에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연구하려는 문제가 자기가 필요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너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크게 그 헤테로지니스한 네트워크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 진짜 옛날 예로 들어서 IPX고 하나는 뭐 DEC 네트워크 하나는 뭐 진짜 TCP/IP고 그럴 때 어떻게 서로들 통신하느냐 그런 레벨에서의 헤테로지니스 네트워크가 아니고 좀 작은 레벨에서 그냥 다 IP를 쓰는데 그 여기서 RSVP 쓰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뭐 DevServer 쓰는 그런 노드가 있을 때 얘들이 어떻게 그런데 자기는 뭐 DevServer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그 DevServer를 최대한 잘 지원하는 루트를 찾는가 그걸 생각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 제가 본 게 일단 그 그러니까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낼 때 그걸 직접 보내는 걸 한홉이라고 하는데, 원홉. 이럴 때, 만약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여러 가지 지원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는, previous 노드에서는 ECN, 뭐 RSVP를 확장하는 RSVP-TE, 뭐 MPLS, 이걸 다 지원하고, 그 다음 호프에 있는, 노드가 DevServer, 뭐 RSVP, RSVP-TE, SBM, 그런 걸 지원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일단 이게 end-to-end 프로토콜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previous hop에서 RSVP가 지원되어야지만, next hop에 있는 RSVP, 그게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대로 적용될 것이고요. 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을 거고요. RSVP-TE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SBM도 그렇고, DevServer도 그렇고, DCCP 같은 경우는 end-to-end 하고 TCP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되는 거고요. 그런데 previous hop에 있는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는 거 그게 한 가지만 디펜던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RSVP-T 같은 거는 RSVP도 지원되는 있는 상태에서 전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RSVP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previous hop에서 RSVP-TE 하고 RSVP 둘 다 지원돼야지 그 next hop에서 RSVP-TE가 제대로 지원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다른 방법은 RSVP-T
자기 자신의 노드 자체에서, 그러니까 previous hop이라는 거 this hop에서, 그러니까 this node에서 RSVP가 지원된다면 RSVPT도 마찬가지로 지원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전에 본, Lossy Interface Adapter Chaining하고 똑같은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개발된 수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dependency를, 완전히 previous hop에서 next hop으로만 두고, 자기 자신 사이에서는 dependency를 두지 않은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것은 결국, 이런 heterogeneous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런 너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자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배경을 보면 대충 자세한 건 설명 안 할 거고요. 그냥 대충 availability 벡터 같은 거는 그냥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그 정도고, dependency matrix은 previous hop에서 next hop 사이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이렇게 매핑된다. 그리고 adaptation operator는 실제로 실제로 매핑 해주는 거고, composition operator는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소스부터 destination까지 짝짝짝짝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걸 나눠가지고 반 정도 쪼개가지고 계산하고 반 정도 쪼개가지고 divide and conquer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게 정의돼서 이게 associative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자세한 건 안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route selection problem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대체로 큰 방법론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라우팅 프로토콜 자체에서 지정한 그 라우트 자체를 일단 딱 찾고, 왜냐하면 이 수학적 배경을 이용해서 좀 뭔가 더 capability를 최대한 끌어올린 라우터를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NP 컴플리트 문제이긴 한데 딴 연구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썼을 때는 좀 리니어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 당장은 그냥 그대로 라우터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좀 라우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색이 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다 똑같고 생기고 빨간색은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쓴 프로토콜보다는 확장, 익스텐션을 쓴 그런 노드들인데 어쨌든 다른 디토를 찾아가지고 옆길로 가가지고 조금 더 네트워크 확장을 좀 더 많이 지원해주는 노드를 찾고 또 옆으로 가가지고 더 찾아가지고 이게 최대한 네트워크 캐퍼빌리티를 최대한 지원해주는 라우터를 찾아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캐퍼빌리티를 올렸을 때 멈추는 식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 비켜가는 비켜가는 걸 찾기 위해서 라우터 주위에 있는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TCP/IP에서 만약에 구현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미래 인터넷에서도 만약에 완전히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라우터 주위에 네트워크 노드를 찾았으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더 efficient하게 비껴가는 길을 찾을 수 있냐. 그 문제도 있고요. 그건 그래프 이론 쪽에서 아마 efficient하게 디토를 찾는 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라우터 자체가 그 밴드위스나 레이텐시나 뭐 그런 면에서 좋은 거하고 그 네트워크 캐퍼빌리티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shortest path를 가서 하면은 밴드위스를 제일 좋고 레이텐시 좋았는데, 네트워크 캐퍼빌리티 뭐 지원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최대한 느낀다고 엄청 새길로 가면은 이게 엄청 오히려 뭐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 짧은 길을 택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 이슈도 있는데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웨이트스 그러니까 밴드위스, 레이텐시 뭐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하는 그 개수나 뭐 그런 걸 다 웨이트스 하는 게 제일 단순하긴 한데 어차피 주관적인 문제 좀 주관적인 측면이 이게 강해서 그게 뭐 최상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그것도 또 한 가지 이슈이고요. 마지막 이슈로는 이렇게 러트를 찾았으면은 이 러트를 어떻게 실제로 쓰겠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IPv4 네트워크에서 쓰려면 한 가지 방법은 그 source routing이라고 해가지고 소스에서 자기 이런 노드 다음에 이 노드 그 다음에 이 노드 다음에 이 노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소스가 그 러트를 딱 지정하는 방식이 source routing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을 쓰면은 일단 자연스럽게 지원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source routing을 지원하지 않는 러트들이 많고요. 일단 한 가지는 그냥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냥 그 코드가 없어서 또 한 가지는 보안이 걱정돼가지고 그 아예 일부러 그 막아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소스 routing이 일단 IPv4 네트워크에서는 쓸 수 없이도 모르고 IPv6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래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안을 생각하면 소스 routing을 일부러 프로토콜 잘 당겨서 막아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 인터넷에서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스 routing을 역시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연결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소스 rout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라우터나 뭐 다른 컴퓨터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 구현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 패킷을 보내는 그 노드가 그냥 해주면 되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라우터 자체에서 다 그 바꿔가지고 이 기능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거 문제가 일단 제일 큰 게 이 기능을 제가 다 구현하고 프로토콜 다 정의하고 한다고 해서 그 제조업자들이 다 이 라우터에서 이 기능을 다 지원하겠느냐 그게 좀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diffserv나 뭐 RSVP나 이미 잘 정의가 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토콜이 다 많은데 그래도 지금 뭐 안 쓴 라우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거 만든다고 해서 라우터들에서 이걸 다 지원할 거냐 그것도 좀 미심쩍어서 이 방법도 이게 제대로 최상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방법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게 제일 좋을지는 뭐 계속 들어보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마치면서 일단 이렇게 해볼 텐데요. 일단 뭐 옛날에 춘추전국 그 네트워크 시대가 일단 TCP/IP로 그냥 다 모여졌고 근데 TCP/IP 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프로토콜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미래 인터넷은 어쨌든 미래 인터넷 이미 도달했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갈 때가 어쨌든 더더욱 더 혼잡스러운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제한된 문제 그러니까 일단 최하 기반이 되는 그 통신 프로토콜은 다 공통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그 여러 가지 확장 프로토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방법 그게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 뭐 전화기 있을 때 뭐 QoS 잘 지원돼가지고 뭐 끊김없이 한다든가 뭐 DMB 같은 거 볼 때 끊김없이 본다든가 뭐 그런 거 뭐 하는데 뭐 아주 중요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어떻게 알터넷 그래프 알터넷 패스를 찾을 수 있나 그 cost benefit analysis 예를 들어서 즉 그 길을 원래 루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실제로 어떻게 러터를 일단 찾았으면 어떻게 이 러터를 쓸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예, 제 발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